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회의에서 캄보디아가 태국의 푸만파 사원이 앙코르와트를 비윤리적으로 모방해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태국 대표는 푸만파 사원은 태국 내 여러 고고 유적지의 예술과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불교 사원이며 모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며 이런 사안을 유네스코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양국 공동작업단을 통한 협의를 제안하며 우호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캄보디아가 다수 국가의 로비했으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양자 협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군 사령관이 최근 자신이 병력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신이 언급한 바 없으며 왜곡된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오해를 유도하는 허위 정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정보가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사기가 높고 강한 태세로 24시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정부 청사에서 미국의 36%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탁신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자문위원장, 상무장관, 재무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상무부는 산업별 영향 분석과 긴급 대응책 마련을 진행 중이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 무관세 협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세 36%가 태국 GDP에 미칠 영향도 평가 중입니다. 태국 외교장관이 제58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일본 외무대신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태국은 일본 정부의 태국인 비자 면제 조치 연장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태국에 대해 단기 체류 15일 비자 면제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태국인이 비자 면제를 악용해 불법 취업을 시도한 사례로 인해 2025년 6월 재검토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태국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 해결에 있어 중국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양국이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의 국가 발전 경로를 지지하며 양국 관계를 외교 우선순위로 보고 공동 미래 공동체 구축을 심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국경 간 전자상거래, 녹색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제안했고 중국 태국 철도 건설 가속화도 촉구했습니다. 보안사가 콜센터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 대응을 위해 국가적 5대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차단, 운송 경로 단절, 법 집행 강화, AI 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을 통해 경찰청에 워룸을 설치하고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안사 제3조정센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감시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사는 모든 수준에서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태국 사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이케셈 총리 후보가 총리직 수락 가능성에 대해 건강에 이상 없고 경험도 많아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자신을 정치적 해법 중 하나로 언급한 데 대해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예단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전직 공무원으로서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치적 조건 없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태국 관광산업은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러시아 관광객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치안 불안, 항공료, 숙박비, 교통 인프라, 국가 이미지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정책과 인프라 정비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부정적 인식과 대응 부족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 150만 명 감소 시 약 750억 바트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음식, 숙박, 교통 등 기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웰리스 관광과 해외 영상 촬영 유치 등 소프트 파워 활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소득 관광객 유치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전략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세타 전 총리는 미국의 36% 관세 부과와 관련해 태국이 8월 1일까지 협상 여지가 있으며 정부와 각 부처가 협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통일해 미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가 유지될 경우 수출의 20% 이상이 베트남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생활 여건과 명확한 세제, 공정한 행정 등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8월 1일까지 관세를 최소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우려되며 치안과 공정한 대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안보 당국이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려던 태국인과 캄보디아인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군경은 얼굴 스캔을 마치고 배수관을 통해 태국으로 들어오던 40세 태국 남성을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어머니의 권유로 불법 계좌 개설을 위해 캄보디아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귀국 후 국내 취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사케오 인근 국경에서는 캄보디아인 15명이 불법 입국 중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9명은 귀국 후 일자리가 없어 태국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도보로 국경을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논타부리에서 지역 정치인의 아들인 30세 남성이 마약을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의 포위를 뚫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7월 9일 오전 논타부리 사이노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차량을 버리고 사찰로 도주했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케타민, 야바, 메스암페타민, 성범죄 유도약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유통 및 불법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으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작물 수수 및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 예정이었으나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촌부리주 파타야 북부의 한 무카타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 두 그룹이 심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은 과거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직후 격렬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병과 접시, 의자 등이 난무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유리파편 등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식당 내부는 테이블 다리 파손과 그릇 수십 개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양측에 각각 5만 바트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어떤 고객이든 이런 폭력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